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네, 저는 지금 모교에 볼 일 있어가지고 잠깐 왔다가 사실 면접 보고 왔어요. 면접 보고 지금 잠깐 군산 슈퍼 찾아왔는데, 역시 여기 오면 반겨주는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가 있죠. 이게 뭐 보더콜리 믹스인지 어디 믹스인지 잘 모르겠는데 수의사대학교 뭔지를 몰라. 아무튼 간에 군산 슈퍼차저 충전하고 있는데 뭐 기다리기 좀 뭐하니까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군산 슈퍼차저 오시는 분들은 이 강아지 뭐 마스코트 아시죠? 군산 슈퍼차저. 근데 앞에 이 마스코트가 테슬라 알아봐요. 멀리 있다가 이 차만 오면 가까이 오거든요. 아마 충전하시면서 막 먹을 거 이것저것 주시는 것 같은데 많이 주지 마시고, 별로 막 몸에 그렇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걸 떠나서 얘가 앞에 꼭 충전기 옆에 있거나 아니면 차 앞에 막 이렇게 막 있으니까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워낙 조용하니까 치일까봐. 뭐 지금까지 멀쩡한 거 보면은 얘도 이제 다 알아보겠지만 네, 근데 좀 걱정이 되니까, 만약에 군산 슈퍼차저에 이렇게 충전하신 분들은 충전 끝나고 그냥 어차피 충전기 뽑으려면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 김에 차 앞뒤 옆에 혹시 우리 군산 슈퍼차저 마스코트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출발하시도록 네,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진짜 좀 안 다쳤으면 좋겠는데 약간 좀 걱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게 직업병인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각설하고 오늘 본론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이 내년에 거의 뭐 확정되다시피 한 것 같습니다. 오래돼서 추가된 내용이 이거죠. 6천만 원이 넘는 차량들은 보조금을 50%만 받게 되는데, 6천만 원 이하면은 이제 보조금 전에. 그래서 많은 차량들, 벤츠 EQA라든지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도 가격을 5,990만 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보조금을 100% 받게 해서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굉장히 좀 이득을 보는 그런 구조가 됐죠.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거 현대기아만을 위한 그런 정책 아니냐 했는데, 결과적으로 올해 모델 3 롱레인지 출고 받으신 분들에겐 대박이 됐죠. 그러니까 원래 전기차는 빨리 받아가지고 타는 게 그만큼 또 할인하는 것들이 좀 있었으니까. 그래서 사실 올해가 되게 테슬라 사기 좋았던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일단 보조금 상관없이 테슬라가 이미 모델 3 롱레인지 가격을 가격이 아니라 모델 3 롱레인지 주문이 이미 망하는 상태라서 사기 좋은 시기는 지났지만 이제 더 안 좋아질 예정입니다. 이 보조금 제한이요, 이게 6천만 원에서 내년에 5,500만 원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게 공고 뭐 국가적인 이런 서류에 막 이렇게 확실히 나온 건 아닌데, 지금 많은 기사들에서 나오고 있죠. 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확정되기 전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 해놓고 그대로 6천 유지될 수도 있는 거니까 좀 지켜보시자고요. 다만 이렇게 기사들이 많이 떠들고 있다는 것은 약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지, 그리고 보조금을 받는 차 못 받는 차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뭐 5,500만 원을 넘게 되면은 이제 보조금이 50%로 삭감되니까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이제는 6천만 원이 아니라 5,500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소비자들한테 좋은 거 아니냐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격을 인하할 여력들이 이제는 좀 이 500만 원 차이로 굉장히 이제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벤츠 EQA 같은 경우 나왔을 때 굉장히 핫했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렸지만 제 주관적으로는 뭔가 좀 안 끌리는 그런 거라서 별 감흥이 없었는데, 다른 평범한 사람이 봤을 때는 이 벤츠를 보조금 받고 이 가격 하면은 굉장히 이게 살만한 가격대였다는 거죠. 어떻게 벤츠를 이 가격에 사지? 심지어 전기차인데? 전기차는 같은 플랫폼으로 만든 내연차 대비 훨씬 한 1,000만 원 정도 비싼 게 국룰인데 이거를 깨버렸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보조금이 이렇게 가격 인하하는 거에 큰 영향을 끼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Q4 이트론, 이것도 6일 전에 굉장히 많은 뉴스가 나왔죠. 이건 진짜 멋이더라고요. 이거 참고로 이거 MEB 플랫폼으로 전용 플랫폼입니다. 물론 전용 플랫폼을 썼지만 주행거리는 약간 좀 EPA 400이니까 우리나라 들어오면 한 350? 한 340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간에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디자인이 먹어주고, 유럽에서 봤는데 진짜 옵션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먹힐 디자인이다. 저도 끌릴 정도니까 뭐 말 다 했죠. 그래서 5,999만 원 이하로 막 이렇게 내놓는다라고 엄프를 많이 했는데, 지금 찬물을 끼얹었죠. 지금 5,500만 원으로 낮춘다. 그러면은 Q4 이트론이 과연 이거를 이제 5,500으로 낮췄으니까 5,500 이하로 옵션 구성해가지고 출시할까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리 이렇게 공격적인 프로모션 하더라도 이게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큐포이트론 특히 이게 5월 출고라서 좀 시간이 좀 남았는데, 이거 기다리시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악재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은 이로 인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차량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게 국산을 위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국산 전기차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기아 EV6, 기아 EV6 보면은 사륜 옵션 넣으면 이제 그때부터 보조금 50% 받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EV6 가격표입니다. 왜 EV6냐면은 아이오닉5보다 EV6가 살짝 비싸니까 이걸 가져왔어요. 네, 이 EV6 기본 모델 보면은 얼마 팔겠다는 거야?
세제를 태기니까 5천만원이겠죠. 5천만원인데 여기에다 듀얼 모터를 집어넣습니다. 듀얼 모터를 집어넣는 이유는 다른 옵션은 멀러도 상관이 없는데 듀얼 모터를 넣게 되면은 옵션이 아니라 다른 트림으로 인식이 됩니다. 별도의. 왜냐면 주행거리도 차이가 나고 파워트림 자체가 차이 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모터가 하나 추가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걸 추가하더라도 5,300만원 정도 수준이죠. 뭐 만약에 개소세 뭐 이런 친환경차 혜택이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사륜 넣었을 때 5,500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 엄청나게 많은 옵션 몇 개를 빼가지고라도 기아 EV6는 5,500 아래로도 모든 트림 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GT는 다를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래요. 그래서 EV6 아이오닉 5는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금 코나는 단종됐으니까 니로 EV가 지금 출격 대기 중이죠. 굉장히 디자인이 멋있었습니다. 전 디자인은 뭔가 좀 귀여운 느낌이 있지만 디자인을 보고 선택하는 그런 차는 솔직히 아니지 않나.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얘는 와, 이 다른 거 자체 다 제쳐놓고라도 디자인이 굉장히 훌륭하게 변했어요. 그래서 와, 얘가 만약에 지금 아이오닉 5보다 한 700만원 600만원 이상 저렴하다고 하면은 또 주행거리도 굉장히 준수하니까 파워트레인은 그대로 가져갈 거니까 굉장히 잘 팔릴 차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이제 포터 뭐 상관없이 받을 거고, 뭐 택시로 풀리는 EV6 아이오닉 5도 굉장히 많이 팔리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줄었지만 이렇게 아이오닉 5와 EV6를 바라보셨던 분들, 그리고 신형 니로 EV를 보시는 분들, 볼트는 지금 추구 안 되고 있으니까, 안 되고 있는 거 맞죠?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일단 이렇게 혜택을 보는 거는 정말 뭐 의도치 않던 상관없이 다 국산차가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네시스는 혜택을 못 봅니다. 제네시스 싱글 모터 가지고도 혜택을 못 봐요. 왜냐면은 싱글 모터를 가져와도 5,990만원 개소세 적용시니까 여기에 친환경차 혜택 되면 이거보다 좀 저렴해질 것 같은데, 그래도 5,500보다 훨씬 높죠. 그래서 GV60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이 싱글 모터를 선택하는 비중이 높은 게, 싱글 모터 선택하면은 보조금 100%, 듀얼 모터 되는 순간 보조금이 이제 50% 깎이게 되니까, 저 같아도 아무리 사륜 좋은 거 알아도 저 같아도 후륜 갈 것 같은데, 이제 후륜이랑 이 듀얼 모터 상관없이 전부 다 보조금을 50% 받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듀얼 모터 차량들이 판매량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국산차에 굉장히 좀 유리하게 됐는데, 좀 이런 식으로 좀 간접적으로 우리나라 차량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중립기여를 받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다른 나라도 어느 정도 자국에서 생산한 아니면 자국 브랜드의 차량에게 약간 좀 우세하게 이런 보조금을 좀 주는 혜택 같은 것들 다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이라서, 딱히 우리나라만 막 테슬라 차별한다, 외제차 차별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딱히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반대로 또 테슬라가 좀 많이 퍼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약간 좀 아쉬운 느낌이 있죠. 그래서 중립기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거, 일단 큐포 이트론 그리고 EQA 같은 경우 실구매가가 굉장히 이제 비싸질 예정인데, 사실 이제 옵션이나 트림도 좀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기존에 이제 큐포 이트론도 그렇고 EQA도 그렇고 5,990만원에 팔기 위해서 이렇게 옵션 세팅을 해온 상태로 출고를 했는데, 이제 5,999만원을 맞추지 못할 거면은 국내 소비자가 이거는 넣었으면 하는 그런 것들, 그런 아쉬운 옵션들, 꼭 있으면 좋겠다는 옵션들을 추가해가지고 가격을 인상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정책이 반대로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제공했다는 게 약간 좀 아쉬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테슬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스탬프 같은 경우도 지금 6천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게 롱레인지 같은 경우 뭐 과거에 전력이 있어서 확실히 안 된다고 하기는 뭐하지만, 이미 이런 가격 책정 이 생각 자체가 야, 우리는 보조금 안 받아 막 이런 마인드니까요. 이게 뭐 전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캐나다도 그렇고요. 캐나다도 이제 보조금 좀만 낮추면은 보조금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포기해버렸죠.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야, 6천이든 5,500이든 상관없이 그냥 우린 보조금 안 받아, 50%만 받을래, 이런 마인드로 지금 팔고 있으니까 이 나라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다만 이런 거 있어요. 스탬프를 인상하기 전 가격인 5,496만원인가 5,400 얼마 있죠. 그때 예약하신 분들은 내년에 차를 출고 받으실 때 똑같이 보조금을 100%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올해 5,400에 스탬프를 구매하신 분들은 보조금을 100% 받으실 거 생각하고 구매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차량 출고가 안 돼서, 그리고 보조금 제한이 확 이렇게 내려가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보조금이 지금 가격인 6천만원으로 책정돼가지고 내가 차를 구매하는 가격은 출고가가 계약 당시 가격인 5,400만원이지만 보조금을 50%밖에 받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신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그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이 보조금
상한선을 세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5,400 얼마에 예약을 했으니까 내년에 보조금 상한선이 5,500만원으로 정해지게 되면은 5,400이니까 더 낮잖아요. 그래서 계약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산정하니까 지금의 가격인 6천만원 상관없이 계약 당시의 가격인 5,400만원으로 보조금을 책정하게 돼서 100% 보조금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스탬프를 사실 예약하실 분들이 많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얘가 5,400만원일 때 롱레인지가 열렸던 기간이 또 길었었으니까 대부분 롱레인지 샀을 건데, 그래도 롱레인지가 막히게 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스탬프를 예약하신 분들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분들은 내내 차량을 받게 되면은 똑같이 보조금을 100% 받게 된다. 야, 그러면 롱레인지도 지금 보조금 제한 걸려 있는 상태에서 주문한 거니까 내년이 되더라도 소급 적용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소급이 적용이 되려고 하면은 이 롱레인지가 5,500만원 이하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롱레인지를 스탬플과 같이 내년에 받게 될 스탬프를 5,400만원 정도에 예약하신 분들과 똑같이 생각을 해보죠. 2022년 보조금 제한은 출고가가 5,500만원 이하인 차량에게만 보조금을 100% 지급한다는 거죠. 근데 얘는 애초부터 5,500만원 넘는 5,900만원이었어요. 야, 작년에 주문할 때는 6천만원이었잖아. 그럼 6천만원 제한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가 아니라고 합니다. 환경부에서. 이 차를 주문했을 때 제조사 측에서는 이 차를 올해 못 받는다라고 좀 어렴풋이 이렇게 좀과 말을 해줬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이걸 차량 구매하는 소비자 예약하신 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탬플 같은 경우는 다르죠. 스탬플은 만약에 내년에 5,500 제한이 걸려도 얘는 원래 5,400이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얘는 5,500이 되면은 원래부터 5,500을 넘는 차였으니까 내년에 보조금 정책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롱레인지는 아쉽게 내년에 받으신 분들은 만약에 테슬라가 이 차를 5,999만원에 출고시켜준다고 하면은 보조금을 아쉽게 반타작밖에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야 되냐? 네, 이건 받으셔야죠, 무조건. 테슬라가 만약에 계약 당시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돈을 더 주세요 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 상황이 되면 모르겠지만 지금과 같이 네가 그때 5,990만원에 예약을 했으니까 그 가격에 팔게요. 하지만 보조금을 50%밖에 받지 못해요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받으셔야 되는 게, 보조금 50% 받으면 한 5,400, 5,500 정도 할 것 같은데, 지금 모델3 롱레인지 중고가가 지금 이건 좀 거품 아닌가? 올해 9월에 출고된 롱레인지 같은 경우 지금 엔카에 7,100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 제 차 20년식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싼 중고가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참, 저 같은 경우 사실 뭐 기분이 마냥 좋지도 않은 게, 어차피 이 차가 이 시세가 오른다고 제가 이 차를 팔고 넘어갈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뭐 부동산 같은 거나 1주택자 느낌인가? 아무튼 뭐 그런 느낌이라서 참 모르겠습니다.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아무튼 롱레인지 같은 경우 보조금이 깎이게 되지만 5,990만원에 준다고 하면은 네, 덥석 받아 가시라고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가져가시더라도 아마 세계에서 상당히 저렴한 수준으로 모델3 롱레인지를 구입하게 되신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 보조금, 앞으로 개편된 이 보조금 정책 예상되는 변화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좀 많은 분들이 테슬라를 좀 이렇게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약간 좀 아쉬운 그런 게 없잖아 있는데, 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정말 국산 차들 위주로 전기차들이 많이 풀릴 것 같은데, 그렇다고 국산 차들, 전기차들 생산이 잘 그렇게 원활히 지속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보조금이 내년에는 좀 많이 남을 것 같기도 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보조금들을 좀 돌려가지고 이런 인프라 확충에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데, 자꾸 막 이렇게 엔수만 너무 늘리는 거, 엔수 늘린 것도 좋긴 하지만 이 인프라를 좀 많이 만들어주고서 이렇게 엔수를 늘리는 게 좋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아쉬운 그런 정책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참 아쉬운 내용입니다. 네, 이상 전기차 읽어준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